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강, 바로 2016년 11월 20일 제4회 두 번째 문제 2부에서 1번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전기 대합 문제인데요. 전기 문제는 유일하게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보니까 동영상은요, 철조망 안쪽에 뭐 이런 말 필요 없고요. 변압기 임시 배전반 설치 장소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사고 발생하였다. 간접 접촉 예방 대책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에 대한 간접이니 직접이니 그거거든요. 뭐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는 쓰는 거예요. 무려 2005년부터 2016년까지도 17번 나와. 이번에 여러분 시험이 나온다면 18번이 되겠네요. 이거요. 똑같은 답이죠. 항상. 충전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를 해야 될 거고요. 둘째,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거. 전주 철탑 위에 경기되어 있는 장, 감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굳이 5가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바로 몇 가지?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는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시험은 동영상은 실제 시험시는 한 줄 거리에 철근을 운반하고 있으며 주변 작업자들 안전모를 미착용해야 한다. 이런 결론은 똑같아요. 항상 답은 뭐습니까? 동영상은 타워 크레인으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하고 있다. 본 영상에서 재해의 원인으로 추적되는 사항을 2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 줄 거리니까 화물 인양 시 와이로프를 한 가닥만 묶고 운반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그냥 항상 자주 보다 보면 답을 할 수 있고 또 필답형 본 다음에 작업형은 일주일만 해도 충분히 안전합격, 퍼펙트한 4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요, 이 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근데 내용은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낙하물 방지망의 최초 사용 개시 후 정기시험과 정기시험 기간 시험의 종류를 쓰라고 했고 여기에 예문에 답을 하게 땡땡땡도 했어요. 최초 사용 개시에 정기시험은 1년마다 하는 거고요. 1년 후에 하는 거고 정기시험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을 반드시 연이라든지 개월을 써야 되고요. 시험의 종류는 우리 잘 아는 똑같은 등속 인장시험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락제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명쾌하게 있는 거려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용 개시 1년 이내로 해야 되고 6개월마다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시험은 뭐요? 등속 인장시험을 하고 시험 용사도 또 알아야 돼요. 반드시 5개라는 것을 갈로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바로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이것도 우리 필기에도 객관식으로 많이 나온 문제죠. 철근 운반 시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 이내를 하고 무리한 운반을 삼가한다. 둘째, 2개 이상의 철근을 운반할 때는 양끝을 묶고 운반하고 셋째, 내려놓을 때 튀기지 않도록 던지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된다. 왜? 3가지만 쓰라니까 이 긴 걸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을 다 해도 좋지만은 확실하게 잘 외울 수 있는 것, 잘 기억할 수 있는 걸 짧은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흉관을 이렇게 상수도관이랑 묶고 있는 그 매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실제 그거와 시험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틀립니다. 틀리다기보다는 그림은 동영상은 1개 가지고 지문은 수백 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인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고 이렇게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한 노천굴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굴착 작업 시 각 집안에 따라 굴착면을 기울기요. 갈로 소문에 넘어야 돼요. 기울기와 다음 표의 빈칸의 각 집안에 적용된 기울기 기준과 근로자의 위험 방지 대책을 쓰는. 그럼 풍암 우리가 할 때 1대 0.8, 1대 연암은 1대 0.5, 경암은 1대 0.3으로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위험 방지 대책은 뭐요? 굴착할 때는 흙막이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보호망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근로자의 출입 금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은요. 벌써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요? 콘크리트 말뚝인데요. 말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뚝 항타공법 종류 3가지와 이번에는 뭐예요? 전번에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써라 그랬어. 실제는 항상 나온 게 뭐야? 요놈만 써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요것도 써라 그랬어. 그래서 항타공법 종류는 타역 간임공법, 프리보링공법, 압입식 공법, 진동, 수삭, 중굴공법이 있고 이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2가지를 쓰면 되겠고 장점은요. 내구성이 크고 입수하기가 비교적 쉽고 재질이 균일하여 신뢰성이 있고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도 경제적이고 강도가 커서 지지말뚝에도 적합하고 이거는 단점은 말뚝 시국 항타로 인해 말뚝 본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고 말뚝 위험에 대한 신뢰성이 낮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7번째는요. 이동식 비계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7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식 비계 설치 상태가 불량하여 발생된 재해 사례 이동식 비계 올바른 설치 방법 또는 다른 말로 조립 기준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이동식 비계로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고요.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이 항상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5번을 가보면 저는 작업 발판은 최대 적재하 중 250kg를 초과하지 않고 왜? 이놈이 제일 짧으니까요. 두 번째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할까. 또 하나 더 한다면요. 세 번째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까. 긴 거 쓰라 그런다고 해서 알파 점수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짧은 거 확실한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3가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8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 보니까 이것은 PCS 제작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8번째 문제를 보면요. 제가 종합적이게 만들어놨어요. 동영상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작업 과정을 올바른 제작 순서와 4번 화면의 작업 이름, 3번의 장점을 해놨으면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수중 양생 요거까지만 나오는 것도 있고 요것만 한 개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그러나 이거까지 나온 것은 처음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어쨌든 여기 제작 순서는요. 프리캐스트 제작 순서는 거푸집을 제작해야 되고 이 그림하고 똑같이 이런 순서는 맞다 이거. 둘째 선 부착 장치를 설치하고 셋째는 바로 철근 배근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이제 5번째가 수중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한다면 띄어야 되죠. 탄력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작업 전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수중 양성이 되겠고 장점은요. 양질의 부지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 기계화 작업으로 공기 단축을 깨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상과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면 특히 한랭기의 시공 시 상당히 유리한 것이 바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6년 제4회 우리는 2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강요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즉시 여러분에게 신선하고 합격될 수 있는 정보를 항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